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자, 오늘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자, 엊그저께 이틀 전이죠. 1월 16일에 24년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거나 또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세법 개정안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세법 개정안 자체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간주 임대료 부분이 조금은 강화가 됐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돼서 임대사업자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간주 임대료 자체가 구체화됐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이 초과되는 주택이겠죠.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내용은 뭐냐면은 고가주택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3주택자 이상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간주 임대료를 과세했었는데 앞으로는 고가주택이면서 2주택자 이상의 전세 보증금 자체를 간주 임대료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은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눈여겨볼 게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이 초과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전세 보증금이 12억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에 전세를 내주려면은 정말 부자들만 어떻게 보면은 상위 1%나 상위 5%나 상위 10%나 이 정도 선의 사람들이 간주 임대료를 내는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볼게요. 지금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30평대 기준으로 13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 자체가 13억이 넘었기 때문에 고가주택에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2주택 이상의 13억, 기준시가 12억이 넘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자체가 12억이 넘어가면은 간주 임대료를 과세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채로 아파트 투자를 해놨다고 한다면은 30평대 아파트를 투자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30평대 아파트 가격 자체가 12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간주 임대료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만한 지역의 전세 보증금 자체는 12억이 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아파트 투자를 하나 더 했다고 한다면은 한번 살펴보시죠. 평균적으로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가격의 전세 가격이 얼마일까요? 기본적으로 6억대, 7억대, 8억대 비싼 곳은 특히 마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강남 3구 빼고 마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아니면 광진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30평대 전세가 평균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9억대, 10억대입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어서 11억대, 12억대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아파트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은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2개 이상 아파트 투자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자들 세상의 얘기야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당장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투자를 생각하기 때문에요. 나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은 앞으로는 개인이 소유하기보다는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절세가 될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과세를 한다고 했으면은 과세하는 거는 소득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인별과세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 자체가 어느 정도는 나눠지겠죠. 절반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어떻게 보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부부 공동 명의로 이렇게 아파트 투자로서 보유하시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는 고가주택, 특히 기준시가 12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도 앞으로 2주택 이상이라면은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장기 임대사업자, 10년짜리 임대사업자밖에 없는데 앞으로 올해 6월달이 되게 되면 단기 임대사업자, 6년짜리 단기 임대사업자가 이제는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단기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제 효과 자체가 굉장히 좋게 개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장기임대주택 보유 거주자는 본인, 그리고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단 거주 요건을 채웠을 경우에 거주 요건은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대상은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그리고 생애 1회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현행이고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부분이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으면은 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세에서 제외가 됐을 경우에 거주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최초 한 번만 해줬습니다. 이 한 번 자체가 없어지고 앞으로는 이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서 또 2년 거주하게 되면 그 주택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래서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를 완화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한테는 조금은 좋은 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적용이 되는 시기 자체는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만 돼 있는 거지 시행이 되는 거는 아마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고 아마도 발표일 이후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2월 중순이나 늦어도 말 이후부터 양도하는 부분부터는 이 부분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장기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장기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끝나고 내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거주를 했을 경우에 2년 거주를 하게 되면은 이 주택 또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기존의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적용을 받고 매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임대 중인 주택에 내가 들어가서 2년 동안 거주를 하게 된다면은 이 임대주택 또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해서고요. 2년 이상 거주하였고 직전 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 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었는데 이 거주주택을 2년 동안 거주를 하셨고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임대 주던 주택이 있는데 이 임대 주던 주택도 임대사업자가 끝나고 내가 2년 동안 거주를 하셔가지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대신에 비과세를 받는 범위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자체는 언제냐면은 내가 그 전에 거주하던 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고 난 시점 이후부터 지금 임대주택을 다시 거주해서 이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시점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자체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신에 그 보유 기간 동안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뭐 50% 아니면 70% 아니면 80%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외의 금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용어들 자체가 어렵고 기간 자체가 어려운데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은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나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1년 연장이 됐다는 내용하고 단기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대상 자체가 원래는 올해 5월 9일까지였는데 이게 1년 연장이 돼서 26년도 5월 9일까지 연장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조정 대상 구역이라고 한다면은 강남 3구라든가 아니면 용산구 자체가 조정 대상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중과 배제됐었는데 이 부분이 1년 더 연장이 돼서 자, 내년 26년도 5월 9일까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자체가 중과가 배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정 대상 구역을 제외하고는 다 일반과세 그리고 중과 배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이 단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 배제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설형하고 매입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입형 단기 임대사업자가 되겠죠. 사업자 등록은 무조건 필요해야 되고요. 임대기간은 최소 6년 이상 단기 임대사업자를 유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공시가격 상한인데 건설형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그리고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은 공시가격 4억 이하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임대사업자를 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 기준 자체는 없고 최소 공급 호수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대료 증가는 5% 이내에서 6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단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6월 4일 이후부터 등록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6년 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 되고 공시가격은 수도권 기준으로 4억 원 이하면은 임대사업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6년 동안은 임대료 상한이 5% 이내에서 지켜진다면은 단기 임대사업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 배제된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강남 3구라든가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임대사업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강남 3구라든가 용산구 자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정대상구역은 제외한다고 했으면은 이 조정대상구역 이외 지역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강남 3구라든가 용산구를 제외한다면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어딜까요? 제가 봤을 때는 성동구라든가 마포구라든가 아니면은 한강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단기 임대사업자를 내게 된다면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배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임대사업자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언제부터 시행이냐?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단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6월 4일 이후부터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 이미 임대사업자들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에 공포가 되게 된다면 그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단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6월 4일 이후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공공 또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건설형 임대주택 1번하고 2번을 충족을 해야지 종부세가 합산 배제된다라고 했는데요. 1번이 뭐냐면은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2호 이상 임대 시 공시가격 2호 이상 임대 시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은 5년, 민간은 10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일 경우에 이 경우에 1번하고 2번이 충족이 됐을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종부세가 합산 배제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건설형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는 민간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번만 드린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민간이겠죠. 매입형 임대주택입니다. 매입형 임대주택도 1번하고 2번이 충족해야 되는데 2번이 신설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상이 되는데 2번이 신설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2번 내용이 뭐냐면은 공공은 5년, 민간은 10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여기에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였을 경우에, 자, 1번하고 2번. 1번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거고, 2번이 10년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 그리고 임대료 상한이 5% 이하였을 경우에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나왔던 110 대책의 시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2005년도 1월 15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 2번이 추가적으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5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매입형 임대주택 1번, 2번은 이외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더 충족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이 뭐냐면은 2호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5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된다는 부분. 자, 예전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대사업자를 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주택은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가 안 되고, 두 번째 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배제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1월 15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바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까다롭게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게 뭐냐면은 단기 임대사업자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임대주택, 그래가지고 공공에서 매입한 건설임대라든가 매입임대, 그리고 민간에서 매입한 건설임대라든가 매입임대, 여기에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새로 신설이 되는 게, 추가되는 게 뭐냐? 단기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매입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6년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를 해야 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비수도권은 2억 원, 여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이라든가 최소 호수 제한 자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대료 증가율은 5% 이내,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조정 대상 지역은 제외라는 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정 대상 구역에 있는 주택들, 단기 임대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호수 제한 없이 6년 동안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임대료 상한은 5%만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공식 가격만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만 2억 원 이하이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부분 자체, 중과에서 제외되는 부분 자체는 조정 대상 구역은 제외고 비조정 대상 구역만 적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혜택이 보는 게 있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성동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마포 지역이라든가 한강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요들 자체가 많이들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이 세법 개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지역은 바로 성동구라든가 마포구라든가 한강변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이 내용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4년도에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체가 발표됨으로써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들 또는 투자로서 영향을 받는 부분 중에서 가장 혜택이 큰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앞으로 2주택 이상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 명의로 조금은 나눠서 이렇게 절세 효과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으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되는 내용이 조금은 규제가 완화되고 확대됐다는 내용인 거고, 특히나 단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혜택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신에 조정 대상 구역은 이 단기 임대사업자의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24년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체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과 새로운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